소중한 사람이 떠남으로써 많이들 상심하셨지요.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 안영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피상속인과 상속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속인은 상속을 받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속 순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인데요. 피상속인의 자녀, 손자녀를 말합니다. 2순위 상속인은 직계존속인데요. 피상속인의 부모, 조부모를 말합니다.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며 4순위는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의 반계율적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어떨까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자녀만 존재할 경우 자녀와 동순위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부모만 존재할 경우 피상속인의 부모와 동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자녀와 부모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는 단독 상속인이 되는데요. 상속순위 이해하기 쉬우시죠?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 상속인은 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자녀가 4명이라면 각 자녀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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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다만 배우자의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와 함께 상속을 받게 된다면 자녀보다 50%의 비율로 가산하여 상속을 받게 되며, 피상속인의 부모와 함께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즉, 피상속인에게 배우자 그리고 자녀 4명이 있는 경우 배우자는 1.5, 자녀는 각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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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가장 먼저 하여야 할 것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조회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확정이 되어야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회하여야 합니다. 막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방문 없이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있는데요. 정부 24 홈페이지 및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금융채권, 금융채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상속인 금융거래정보 조회입니다. 방문 접수를 통해 대략적인 피상속인의 금융채권과 금융채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으로 확정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나누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걸까요?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하여야 됩니다. 특별수익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이야기하며, 이 역시 상속재산 분할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여분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을 경우 인정되는 것인데요. 기여분이 인정될 경우 상속인은 기여분에 해당되는 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구체적 상속분을 확정하기에 앞서 간주 상속재산을 확정하게 되는데요. 간주 상속재산은 상속재산 플러스 특별수익, 거기에 이제 기여분을 제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산출된 간주 상속재산을 각자의 법적 상속분으로 나눈 다음 자신의 특별수익 재산을 제하고 자신의 기여분을 더하면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이 결정되게 됩니다. 구체적 사례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신봉사에게는 아내 뺑덕어멈, 딸 심청, 큰아들 노을부, 작은아들 흥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봉사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가족들은 재빨리 신봉사의 상속재산을 조회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봉사에게 4억 원의 예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봉사의 가족들은 4억 원의 예금 채권을 동일한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가 문득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흥부가 품고 있던 의문인데요. 유독 부자인 놀부에게 신봉사가 생전에 돈을 증여하지 않았나 하는 그 의문입니다. 두 번째 의문은 심청이가 품고 있던 의문이었는데요. 심청이는 맏딸로서 신봉사의 재산 형성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신봉사가 아플 때마다 헌신적으로 희생을 하였습니다. 과연 심청이는 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아야 될까요? 세 번째 의문은 자녀들이 공통적으로 품고 있던 의문인데요. 그거 아세요? 뺑덕오범이 자녀들의 반대 때문에 신봉사와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사실을 자녀들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신봉사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뺑덕어범이 자신들과 같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가족들은 많은 의문을 품다가 서로 싸우게 되었고 결국 이 사건은 소송으로 번지게 되었는데요. 먼저 뺑덕어멈은 자신이 신봉사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흥부의 집요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하여 놀부의 특별수익이 1억 원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신봉사가 생전에 놀부에게 1억 원을 증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청인은 신봉사를 위하여 희생한 본인의 인생 전반을 주장 및 입증하였고 결국 재판부도 심청이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청이의 기여분을 25%로 인정하였습니다. 뺑덕어멈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상속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어떻게 될까요? 간주 상속재산은 신봉사의 예금채권 4억 원에 놀부가 생전 증여받은 특별수익 1억 원을 가산합니다. 거기에 심청이의 기여분 1억 원, 즉 상속재산인 신봉사의 예금채권의 25%를 제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4억 원이 나오죠. 3명의 자녀가 모두 다 동순이의 상속인이기 때문에 1대1대1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먼저 욕심 많은 놀부는 1억 원의 특별수익이 있으므로 4억 원을 3으로 나눈 다음 특별수익 1억 원을 제하면 총 3,333만 원을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흥부는 특별수익 및 기여분이 없는데요. 4억 원의 3분의 1, 총 1억 3,333만 원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착한 심청이는 어떨까요? 4억 원의 3분의 1에 자신의 기여분인 1억 원이 가산되어 총 2억 3,333만 원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상속재산 분할 청구는 특별수익, 기여분 등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그 입증에 있어서도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 없이는 혼자서 해결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들 사이에 합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기대감으로 소송의 제기를 주저하고 있는데요. 상속 관련 분쟁이 터졌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YK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친절한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적극적인 소송 전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